여러분, 혹시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낀 것처럼 불편하신가요? 값비싼 눈 영양제를 사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황반변성 환자가 4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77세 박미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80 가까운 연세에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벌써 25년째 이웃 사촌으로 지내온 77, 새 박미수님은 정말 특별합니다. 안경이 필수인 저와는 달리 박미수님은 맨눈으로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 실명원인 1위라는 황반변성도 전혀 걱정이 없으십니다. 눈이 침침하다거나 모래가 낀 것 같은 뻑뻑함도 느껴본 적 없으시다며 담담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요? 박사가 여쭤본 결과 그 비밀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무려 70년째 유지해온 눈 건강 식사법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식사법은 눈에 좋은 음식을 추천드릴 때 박사가 절대 빼놓지 않는 식단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먹기만 해도 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음식 3가지와 특별 레시피, 그리고 집에서 5분이면 되는 눈 마사지 꿀팁과 피로가 싹 풀리는 눈 스트레칭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따라만 하시면 비싼 눈 영양제나 안과 치료비 없이도 촉촉하고 환한 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밝은 눈 건강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먹기만 해도 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음식. 첫 번째, 고소함이 만난 완전 식품입니다. 77세 박미수님은 며칠 전 건강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환자분, 눈 나이가 50대 수준이네요. 평소에 뭘 드세요? 그때 박미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고소한 향의 들기름과 대표적인 완전 식품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 루테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약 200 마이크로그램의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시금치 한 접시와 맞먹는 양입니다. 게다가 계란 속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채소보다 무려 3배나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의 루테인은 지용성이라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한안과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반 내 루테인 농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황반 변성 발생 위험이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황반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인데요. 겨우 직경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가 우리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합니다. 바로 이 황반이 손상되면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거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의 주요 구성 물질이자 자외선을 차단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황반을 보호해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의 선글라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성분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밀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8년 동안 1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황반 변성 발생률이 43%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처럼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황반 변성이 걱정되지는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대한안과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중 72%가 안구 건조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이 시리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심하면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이번엔 들기름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기름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안구 건조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층은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점액층, 가운데 수분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지방층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층이 특히 중요한데요. 지방층이 수분층을 덮어서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피지샘에서 이 지방이 분비되는데 우리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은 이 마이봄샘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눈물이 쉽게 증발하게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안구 건조증 증상이 평균 68%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가 이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줘서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눈의 염증도 줄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계란 프라이를 해 먹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는 들기름이 아닌 소량의 식용유로 만들어 주시고요. 완성된 프라이 위에 들기름을 한 바퀴 뿌려서 드시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식품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가열하면 오메가3 함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인데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부칠 때는 보통 18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은 오메가3가 100% 그대로 흡수됩니다. 게다가 계란을 먹은 후에 들기름을 뿌리면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들기름의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게 되면 오메가3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눈 건강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예방, 거기다 혈관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사 주변에는 아침마다 생들기름을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왕이면 달걀 프라이 위에 들기름을 뿌려서 함께 드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기름이 달걀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까지 높여주니 일석이조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이런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과 계란의 조합이 완벽한 거죠. 왜 고소함과 맛난 완전 식품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다만 들기름은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니 사도 2에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은 들기름과 참기름을 팔 때 이 비율로 섞어서 보관해 보세요. 참기름에 들어있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늦춰주기 때문에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으로 추출하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먹기만 해도 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음식. 두 번째, 가을철 까치밥입니다. 10월부터 제철을 맞는 주황색 과일.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홍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별 레시피는 눈이 번쩍 홍시 스무디입니다. 이 레시피를 알고 나면은 까치에게 좀 미안해질 정도로 맛도 좋고 눈에도 좋습니다. 홍시에 비타민 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홍시 100g당 비타민 A 함량이 1400IU입니다. 이는 사과의 7배, 배의 1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사실 같은 감이라도 떫은 감과 단감 그리고 홍시는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홍시는 숙성되면서 비타민 A 함량이 더 증가하고 탄닌 성분은 감소해서 소화도 잘 되고 변비 걱정도 덜합니다. 비타민 A가 왜 중요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각막 건조증 발생 위험이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눈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막과 결막의 점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점막이 건강해야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각막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심하면 각막에 궤양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시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는 거죠. 요즘처럼 눈이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기 쉬운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시력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시 속 비타민 A가 우리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각막 손상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자, 그럼 눈이 번쩍 홍시 스무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로 깨끗하게 씻은 홍시는 꼭지를 떼어낸 다음 2등분으로 자른 후 씨를 발라내 주세요. 홍시를 고를 때는 너무 물렁한 것보다는
약간 단단한 정도가 스무디 만들기에 좋습니다. 둘째, 홍시 과육만 숟가락으로 긁어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꼭지가 있던 자리의 하얀 부분도 함께 제거하세요. 이 부분에 변비를 유발하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홍시가 익으면서 대부분 감소하지만 꼭지 부근에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탄닌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믹서기에 홍시 과육과 우유를 넣고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 홍시 2개에 우유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홍시를 미리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개를 넣으면 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고요. 꿀이나 계피 가루를 살짝 넣으면은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계피는 홍시와 궁합이 좋은데요. 홍시의 찬 성질을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중화시켜줘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한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홍시의 비타민 A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변비가 걱정돼서 감이 좀 부담스러워요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릴 이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먹기만 해도 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음식. 세 번째, 블루베리 당근 주스입니다. 우리 눈, 그 중에서도 망막 속에는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눈의 피로가 심해져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각종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로놉신은 빛을 감지하는 색소인데요. 빛을 받으면 분해되었다가 다시 합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눈을 혹사하면 이 재합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느려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일본 홋카이도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눈의 피로도가 평균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로놉신의 재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특히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우리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눈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안토시아닌을 6개월 동안 섭취한 그룹은 눈의 혈류량이 9%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은 눈의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고 눈의 피로도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좋은 블루베리를 또 하나의 눈 건강 대표 주자인 당근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건강 슈퍼푸드가 완성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왕이라 불릴 만큼 눈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당근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8285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을 먹는다는 건 눈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예방해주는 눈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영국 정부는 그 비결을 숨기기 위해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먹어서 밤에 잘 본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레이더 기술을 숨기려던 것이었지만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블루베리 당근 주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정도와 당근 반 개, 물과 꿀 한 큰술을 준비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예, 취향에 따라 당근과 물, 꿀의 양은 조절하시고요. 더 걸쭉하고 상큼한 게 좋으시다면 요거트를 첨가해 보세요.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잘 보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냉동 블루베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당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당근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은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주세요. 여기에 사과 반 개를 넣으면 단맛도 살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봄샘 기억하십니까? 대한항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63%가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봄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분비가 안 되니까 눈물의 지방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눈물이 빨리 증발하고 눈이 건조해집니다. 또한 막힌 샘에 세균이 감염되면은 다래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온열 찜질입니다. 수건과 따뜻한 물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짜줍니다.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따뜻한 수건을 5분간 눈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릴렉스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수건이 식으면 교체해서 12회 정도 찜질을 반복합니다. 총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눈 찜질을 반복해주면 눈꺼풀 속에 굳어있던 기름이 말랑말랑해지며 배출되기 시작하고 눈물의 증발을 막아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찜질 후에는 깨끗한 손으로 눈꺼풀을 코 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봄샘에 있던 기름이 더 잘 배출됩니다. 가능하면은 매일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3, 4회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꾸준히 하시면 2주 정도 지나면 눈의 건조함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는 눈 스트레칭. 첫 번째, 먼 곳과 가까운 곳 번갈아 쳐다보기입니다. 몽골인의 평균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인 0.7에서 1.5와 비교하면 거의 2배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바라보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근육이 긴장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먼 곳을 볼 때는 이완되어 수정체를
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가까운 곳만 계속 보니까 모양체근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근육이 경직되어 먼 곳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시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시 진행 속도가 34% 느리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앞 30cm에 엄지를 올리고 그 손톱을 10초간 바라봅니다. 엄지 손톱에 초점을 정확히 맞추세요. 그 다음 실내에서 가장 먼 곳을 10초간 응시합니다. 창밖 먼 건물이나 나무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한 세트이고 총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후에는 꼭 해주세요. 피로가 싹 풀리는 눈 스트레칭. 2번째,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아십니까? 1분에 15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눈 깜빡임이 1분에 5번에서 7번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눈이 건조해지고 각막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건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눈 표면에 골고루 퍼지면서 먼지나 이물질을 씻어내고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4초에 한 번씩 1분간 총 15번 정도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세요. 이때 그냥 살짝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을 꾹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식으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봄샘을 자극해서 지방 분비도 촉진됩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는 모니터 옆에 깜빡이기 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눈 깜빡이기 운동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는 눈 스트레칭. 3번째, 가로 세로 눈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눈 주변의 6개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고개는 고정한 채 눈동자만 움직이는 건데요.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린 후 하나, 둘, 셋을 세신 다음 천천히 오른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대로 시선을 멈추시고 이번에도 하나, 둘, 셋을 세신 다음 최소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눈동자를 최대한 끝까지 움직여 주세요.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아프면 안 됩니다. 적당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위와 아래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눈동자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하나, 둘, 셋, 그 다음 천천히 아래로 내리고 하나, 둘, 셋. 이것도 3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방향으로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이 3가지 눈 스트레칭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주셔도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기만 해도
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음식으로는 첫째 들기름, 계란 프라이가 있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오메가3가 풍부해서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안구 건조증을 개선해 줍니다. 둘째는 홍시 스무디였습니다. 비타민 A가 사과에 7배나 들어있어서 각막을 보호하고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블루베리 당근 주스입니다.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로놉신 제압성을 도와주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눈 건강 꿀팁과 스트레칭으로는 첫째 따뜻한 눈찜질이 있었습니다. 40도에서 45도의 따뜻한 수건으로 10분에서 15분간 찜질하면 마이봄샘이 뚫려서 눈이 촉촉해집니다. 둘째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쳐다보는 것입니다. 30cm 거리와 먼 곳을 번갈아 보면서 모양체근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셋째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사초에 한 번씩 깜빡여서 눈물을 골고루 퍼지게 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넷째는 가로 세로 눈 스트레칭입니다.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눈동자를 움직여서 눈 주변 근육의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눈 질환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가 연간 2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비싼 영양제나 병원비 없이도 건강한 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면은 보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눈 건강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서 다른 건강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장수건강 토크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